여러분 매일 일상에서 쓰시는 그 AI 비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다 끝마칠 때까지 아직도 얌전히 기다려주나요? 아마 요즘 쓰시는 분들은 뭔가 좀 달라졌는데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책상 위에 쫙 펼쳐놓은 세 가지 자료를 보면 이제 대답은 확실히 아니요입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되게 흥미로워요.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최신 음성 AI 발표가 있고요. 또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에서 나온 약간 등골서늘한 보안 보고서, 그리고 오픈 AI가 새롭게 내놓은 사이버 보안 플랫폼 출시 기사까지 있습니다. 사실 얼핏 들으면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뉴스 같잖아요. 맞아요. 완전 분야가 다르죠. 네, 근데 이게 사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바로 AI의 그 처리 속도, 그리고 자율성이 드디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아, 속도와 자율성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AI를 대하던 방식은 철저히 통제된 턴 방식이었잖아요. 내가 질문 치고 엔터 누르고 그럼 기계가 징징징 연산해서 답을 주고. 완전 선형적인 구조였죠. 그렇죠. 근데 오늘 다룰 내용들의 핵심은 동시성 그리고 병렬성입니다. AI가 이제 우리 입력을 가만히 기다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개입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막 그런 행위자로 변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도약이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전 세계 사이버 고안 지형까지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소식부터 가볼까요? 그 미라 무라티가 세운 스타트업 띵킹 머신즈, 여기서 TMA 인터랙션 스몰이라는 새로운 음성 모델을 출시했어요. 네, 업계가 아주 들썩였죠. 제가 이 기술 소개를 딱 읽으면서 느낀 게, 와,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음성 비서들은 진짜 그냥 무전기였구나, 이거였어요. 아, 무전기 비유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 누르고 말한 다음에 오버 하고 신호를 줘야만 기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런 낡은 방식이었잖아요. 맞아, 뭔가 항상 뚝뚝 끊기는 느낌이었죠. 근데 이 새로운 모델은 제가 말을 더듬거나 중간에 아니 잠깐만 하고 생각을 바꾸면 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끊고 들어와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무전기가 아니라 진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친구랑 실시간 전화통화 아니면 진짜 대화하는 걸로 진화한 거예요. 사실 과거의 음성 AI가 그토록 로봇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조립 방식의 한계 때문이었거든요. 조립 방식이요? 네, 기존 시스템은 여러 개의 모듈을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해 놓은 형태였단 말이죠. 사용자가 말을 하면 첫 번째 모듈이 그걸 일단 텍스트로 다 받아 적어요. 아하, 딕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모듈은 그 텍스트를 언어 모듈에 넣어서 답변을 짜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듈이 그 텍스트를 다시 기계음으로 합성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단계가 순차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빨리 돌려도 필연적인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팅킹 머신즈 내용 그 고질적인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친 건가요? 어떻게 그 컨베이어 벨트를 싹 다 치워버리고 실시간 반응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점은 이들이 276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혼합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MOE 모델이라고 부르는 걸 도입해서 그 단계적인 비계를 아예 허물어버렸다는 겁니다. MOE 모델이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주방이 있다고 쳐보죠. 예전에는 한 명의 요리사가 모든 요리를 순서대로 다 했다면 이제는 수백 명의 전문 요리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파트별로요? 네. 그러다 주문이 딱 들어오는 숙시 자기가 맡은 재료만 동시다발적으로 막 처리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가 순서대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200밀리초 단위의 아주 미세한 조각들로 쪼개져서 단일 모델 안에서 동시에 처리됩니다. 와, 200ml초면 진짜 눈 깜짝할 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문장을 다 끝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라고 말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오디오 톤을 싹 분석하고 답변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놀랍네요. 그 결과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응답 지연 시간이 불과 0.40초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속도죠. 네, 오픈 AI의 GPT 리얼타임 2가 1.18초고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가 0.57초인데 이걸 완전 압도적으로 앞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 1초 남짓한 공백은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숨막히는 침묵이죠. 누군가한테 밥 먹었어? 물어봤는데
1초 동안 가만히 제 얼굴 쳐다보다가 응, 먹었어. 이러면 얼마나 어색해요. 하하, 진짜 이상한 사람 같죠? 근데 0.40초면 사람이 대화할 때 숨을 고르거나 생각하는 미세한 틈이랑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앞단에서 이렇게 끊김없이 수다를 떠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는 두 번째 모델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 투트랙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을 하거나 외부 도구를 쓰는 복잡한 작업은 우리 대화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뒤에서 알아서 병렬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두뇌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랑 막 농담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들다가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이따 퇴근길에 우유 사가야지 이런 전혀 다른 논리적인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네,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시스템 1의 사고 그리고 깊고 논리적인 시스템 2의 사고가 딱 분리돼서 병렬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모델도 똑같아요. 사용자는 0.4초의 미친 속도로 즉각적인 티키타카를 즐기지만 그 밑바탕에서는 시스템의 심층 연산이 끊임없이 이 사람 의도가 뭐지 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완벽한 비서네요. 좋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 제가 좀 삐딱하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이 기술이 거둔 그 구조적인 혁신은 진짜 충분히 이해했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비즈니스 세계로 눈을 딱 돌려보면 이거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점이 그럴까요? 당장 구글이나 오픈 AI는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스마트폰, 브라우저, 심지어 운영체제 아주 깊숙한 곳에 자기들 AI를 그냥 기본값으로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원래 깔려있는 걸 씁니다. 그렇죠. 유통망의 힘이죠. 네. 띵킹 머신즈가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 핵심 인력 유출도 겪고 있다지만 고작이 0.1초 아니면 0.7초 남짓한 응답 속도의 차이, 이 차이 하나만으로 그 견고한 거인들의 유통망을 진짜 뚫어낼 수 있을까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사실 그 압도적인 유통망이 시장을 장악한다는 건 IT 업계의 아주 오래된 불문율이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음성이라는 건 되게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이거든요. 감정적이다. 네, 우리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쳐서 검색 결과를 기다릴 때는 1초든 2초든 솔직히 참을 수 있어요. 그냥 로딩 되나 보다 하니까요. 근데 대화하는 상대방이 1초씩 계속 늦게 대답하면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피로감을 확 느낍니다. 아, 뇌가 피곤해지는군요. 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그냥 기계장치로 강등시켜버리죠. 반면에 이 0.4초의 벽을 딱 깨고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그 완벽한 환상을 심어주는 순간 사람들은 이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비서 혹은 내 동료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 인식이 아예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심리적인 임계점을 넘는 순간 사용자 경험은 진짜 폭발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은 좀 귀찮더라도 그 기존의 기본 앱을 버리고 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이게 아니라 사용자가 AI를 대하는 심리적인 태도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서늘한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AI가 0.4초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내 말을 끊고 들어오고 백그라운드에서는 나 몰래 도구 써서 복잡한 추론까지 해내는 이 엄청난 속도와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기술이죠. 근데 이 완벽한 자율성이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만약에 시스템의 빈틈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우리가 다룰 두 번째 자료, 그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 GTIG의 보고서가 바로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이미 지금 현실이 됐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 보고서에 등장한 사건 보고 진짜 닭살 돋았잖아요. 저도요. 구글이 AI가 자율적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취약점 공격 코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죠. 네. 개발자 본인조차도 자기 프로그램에 그런 빈틈이 있는지 모르는 그 치명적인 무기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혼자 밤새워서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분석한 보안 전문가들은 약간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 완전 빵 터졌잖아요. 그 악성 코드가 너무나도 전형적인 파이썬 교과서 스타일로 되게 예쁘게 짜여 있었던 데다가 가짜 보안 취약점 점수, 그 CVSS 점수를 AI가 환각으로 꾸며내서 아주 그럴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할루시네이션이 거기서 터진 거죠. 게다가 무슨 대학교 1학년들 코딩 과제에서나 볼 법한 그런 친절한 설명글, 문서 문자열까지 코드 중간중간에 아주 정성스럽게 달려 있었다면서요? 진짜 아주 전형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난 산출물이죠. 그 CBSS라는 건 원래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특정 취약점의 위험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하는 뭐랄까 신용 등급 같은 거거든요. 공식적인 점수군요. 네, 공식 기관에서 부여하는 수치인데 AI가 지 혼자 해킹 코드를 막 짜다가 스스로 이건 8.5점짜리 아주 치명적인 버그군 하고 아예 없는 점수를 상상해서 주석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사실 인간 해커라면 절대 결단코하지 않을 되게 귀괴한 행동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복면을 쓴 은행 강도가 심야의 은행에 몰래 들어가서 금고를 막 폭파하고 돈을 훔쳐가면서 그 부서진 금고 문짝에다가 아주 예쁜 폰트로 초보자를 위한 다이얼 금고 따기 튜토리얼 3단계 이런 걸 포스트잇으로 되게 친절하게 붙여놓고 도망간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앞뒤가 안 맞는 흔적이죠. 모승투성이죠. 근데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등골서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흔적 이면에 숨겨진 진짜 큰 그림은 그 공격이 인간의 통제나 검수 없이 AI의 완전한 자율성 속에서 실행됐다는 거예요. 알아서 움직였다. 네, 과거에는 해커가 AI한테 야, 이 서버 취약점 찾는 코드 좀 짜줘 하고 부탁하면 AI가 짜준 코드를 인간이 복사해서 실행했거든요. 그러니까 AI는 단순한 조언자에 불과했죠. 어드바이저요. 그렇죠. 도구였을 뿐이죠. 하지만 보고서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 멀웨어 프롬티스 스파이 이 사례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악성 코드는 스마트폰에 딱 침투한 뒤에 내부에서 스스로 제미나이 API를 계속 호출해요. 내부에서요? 인데 해커의 채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스마트폰 시스템 폴더를 막 뒤지고 취약점을 발견하면 즉시 다음 공격 방식을 스스로 결정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조언자가 아니라 직접 작전을 띄는 운영자, 즉 오퍼레이터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단순히 미리 정해진 명령만 띡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 휴대폰 안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서 돌아다니는 약간 작은 로봇 같은 존재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게다가 이 보고서 보니까 중국이나 북한 쪽이랑 연계된 국가지원 해커 그룹인 APT45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시스템 약점을 찾기 위해서 수천, 수만 개의 프롬프트를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제귀적 방식으로 무한정 쏟아붓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처럼 인간 해커가 막 핫식스 마셔가며 밤새워 코드 한 줄 한 줄 분석하던 낭만의 시절은 완전히 끝났네요. AI는 지치지도 않고 잠도 안 자니까요. 방어자들의 현실적인 절망감이 바로 딱 그 지점에서 나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선 진짜 미칠 노릇이거든요. 맨디언트의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수치가 어떤데요? 과거에는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고 세상에 딱 공개가 되더라도 해커들이 그거를 파악하고 무기화해서 실제 우리 서버를 공격하는 데까지는 꽤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좀 대비할 시간이 있었군요. 네, 방어자들에게는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좀 있었던 셈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취약점이 딱 공개된 지 단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악용되는 비율이 무려 28.3%에 달합니다. 하루 만에요? 와. 네, 평균 악용 시간도 일주일 밑으로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요. 인간 엔지니어가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상황 파악하고 이거 패치 개발해야겠네 하고 서버에 올리는 그 물리적인 속도로는 0.4초 만에 코드 읽고 자율적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는 AI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잠시 스마트폰 한번 떠올려 보시죠. 폰 화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람 떴을 때 나중에 하기 누르고 몇 주씩, 길게는 몇 주씩 미뤄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가끔 미룹니다. 귀찮아서요. 그쵸. 예전에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좀 미뤄둬도 운 좋으면 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이 0.4초 단위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하루 만에 다 뚫어버리는 지금 이 속도전에서는 그 나중에 하기를 딱 누르는 찰나의 순간이 곧바로 시스템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끔찍한 일이죠.
방어자들의 유해 기간이 이렇게 아예 사라져 버렸다면 과연 인간은 이 압도적인 해킹의 쓰나미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요?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같은 성분의 독을 정지해서 쓰는 거랑 이치가 똑같습니다. EJ 같은 건가요? 맞아요. 공격의 속도와 자율성이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벗어났다면 방어 역시 인간의 손을 떠나서 동등한 수준의 기계적 자율성한테 맡겨야만 하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자료. 오픈 AI가 서둘러 출시한 그 사이버 보안 플랫폼 데이브레이크가 등장하게 된 진짜 배경입니다. 아, 네. 기사 보니까 이 데이브레이크는 그냥 단순히 코드 오류 좀 검수해주는 백신 프로그램 수준이 아예 아니더라고요. 차원이 다르죠. 돌아가는데 고객 회사의 그 방대한 코드베이스 전체를 싹 훑어보는 건 완전 기본이고요. 잠재적인 취약점을 딱 찾아내면 해커가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지가 스스로 패치 코드를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다 끝내버립니다. 알아서 수술까지 다 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이게 세 가지 티어로 되게 촘촘하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기본 모델부터 아주 민감한 보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아예 합법적인 모의 해킹, 우리가 레드티밍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제한을 아예 풀어버린 최상의 사이버 모델까지 있어요. 네. 벌써 시스코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보안업계 거물들은 물론이고 JP 모건 같은 콧대 높은 금융사까지 다 파트너로 뛰어들었더라고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에이전트 하네스라는 구조를 이 프론티어 모델과 싹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에이전트 하네스요? 그게 뭔가요? 보통 우리가 아는 보안 스캐너는 시스템을 그냥 엑스레이 찍듯이 증하고 한 번 훑고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검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근데 이 에이전트 하네스는 인간의 몸으로 치면 혈관 속을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백혈구랑 똑같아요. 계속 돌아다니는군요. AI가 고객의 시스템 내부에 아예 상주하면서 인간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코드를 단 한 줄이라도 틱 수정하면 그 즉시 전체 위험 모델을 실시간으로 싹 재구축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팅킹 머신즈의 음성 AI가 우리말을 0.4초 단위로 막 분석하면서 대화의 맥락을 탔잖아요. 네, 그랬죠. 데이브레이크 역시 시스템 내부에서 흘러다니는 데이터의 맥락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와, 엄청나네요.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진짜 아주 본질적이고 윤리적인 아이러니를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떤 아이러니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인간 방어자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해킹의 난이도를 팍 낮춰버리고 이 공격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끌어올린 주범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고도로 발전된 대규모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자기들 기술이잖아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쵸. 근데 지금 오픈 AI 같은 이런 최첨단 AI 연구소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가속화시키고 방치해둔 그 끔찍한 보안 위협을 우리가 해결해주겠다면서 새로운 AI 방어 솔루션을 기업들한테 아주 비싼 돈 받고 팔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셈이네요. 먼저 그거죠. 창을 아주 날카롭게 깎아서 온 동네에 뿌려놓고는 이제 그 창 막기 힘들죠? 이 방패가 유일합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어 AI가 공격 AI를 막고 공격 AI는 그걸 뚫기 위해 또 무섭게 진화하고 이 끝없는 기계들의 군비 경쟁에서 과연 방어가 공격의 속도를 영원히 앞지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와,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 업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협정이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의 소프트웨어에서 치명적인 취약점이 딱 발견되면 착한 해커들이나 보안 연구원들은 즉시 대중에게 이거 뚫렸어요 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줬군요. 네, 해당 기업이 몰래 패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약 9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무조건 줬거든요. 그 90일이 인간 방어자들이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나름의 룰이 있었네요. 하지만 지금 업계 보안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0일의 윈도우는 완전히 죽었다고요. 90일이 죽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가 불을 지르고 소화기를 비싸게 팔고 있다는 그 비판 100번 타당합니다. 하지만 막상 공격을 당하는 방어자들 입장에서는 윤리 따질 겨를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제 전 세계의 네트워크 보안은 인간 대 해커의 두뇌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철저하게 AI 네이티브 공격자와 AI 네이티브 방어자가 맞붙는 기계들의 속도전으로 완전히 진입해버린 겁니다. 만약 우리 쪽 방어 AI가 단 한 번이라도 연산이 지연돼서 저쪽 공격 AI의 속도를 놓치게 된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찰나의 순간에 전 세계의 금융망, 전력망 같은 인프라가 싹 다 마비되는
진짜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와, 벼랑 끝 전술이 따로 없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세 가지 자료를 하나의 선으로 딱 연결해 보니까 정말 거대하고 압도적인 그림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네, 확실히 퍼즐이 맞춰지죠. 우리는 미라 무라티의 새로운 음성 AI가 27억 6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쪼개서 단 0.4초 만에 인간처럼 대화해내는 구조적 혁명을 이뤘다는 걸 맨 처음에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똑같은 기술적 진보,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미친 속도와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율성이 만약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인다면 자기 혼자 알아서 기기 내부를 헤집고 다니면서 막 가짜 주소까지 뻔뻔하게 달아대는 오퍼레이터 멀웨어를 탄생시킨다는 구글의 서늘한 경고도 화변했고요. 네, 그 오퍼레이터의 등장이 진짜 무서운 포인트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시무시한 기계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인간의 방어선을 다시 세우려고 시스템 내부에서 백혈구처럼 자율적으로 코드를 수정하고 다니는 오픈 AI의 데이브레이크 플랫폼이 등장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완벽한 유역이네요. 자, 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나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서 아주 복잡한 업무 문서를 요약하거나 캘린더 일정을 싹 정리하려고 아주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그 최신 AI 비서를 부르실 거잖아요. 다들 매일 쓰는 기능이니까요. 그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매끄러운 0.4초의 반응 속도에 야, 세상 참 좋아졌다 하고 감탄하며 미소 짓는 그 순간에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아주 깊은 심연에서는 똑같은 지능과 구조를 가진 수많은 AI들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과 전력망을 뚫어버리려고 수만 번의 창을 미친 듯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AI들이 그 창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패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보이지 않는 전쟁터죠.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현상 너머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만약 오늘 우리가 쭉 확인한 대로 사이버 공격과 방어가 모두 0.40초 단위의 눈 깜짝할 새에 AI들끼리 치고받는 완전한 자율적 전쟁으로 치러지는 시대가 완벽한 일상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커의 AI가 인간은 상상도 못할 아주 변칙적인 공격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내려면 방어를 담당하는 AI 역시 전통적인 코딩 규칙 같은 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귀기한 형태의 방어 코드를 짜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지들만의 언어로 코드를 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들의 소중한 은행 계좌와 병원의 의료 기록을 지켜주기 위해 AI가 겹겹이 쳐놓은 그 철통 같은 방어막을요. 정작 그거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인간 엔지니어들은 단 한 줄도 읽고 해석하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운 질문인데요. 블랙박스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네. 정보의 흐름과 연산의 속도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이 초고속 기계들의 전쟁터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여전히 통제권을 꽉 쥐고 필요할 때 시스템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는 지배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기계들이 자기들끼리 벌이는 체스게임을 바라보면서 화면에 뜨는 승패 결과만을 조용히 통보받아야 하는 관중석의 무기력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섬뜩하고도 매력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요. 앞으로 다가올 초지능 시대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습득이 파고든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 게임에 대해서 오늘 하루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마주한 이 넓은 정보의 바다에서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만 쏙쏙 건져 올려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